영혼. 영혼은 존재할까?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남아있을까? 옛날부터 많은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렇다고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단지 나름의 주관적 이유나 믿음, 추측이나 가설로 영혼이 있고 없음을 주장할 뿐이다. 앞에서 우리 우주는 영으로 무한히 수렴하는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경우의 수도 무한대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가 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면 온갖 생명체도 쉽게 탄생한다. 인간의 두뇌도 고도로 발달하고 외계인도 존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간단한 말이나 동작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기술도 지속해서 발전한다.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며 섬세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시간이 더 흘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로봇은 인간보다 말도 더 잘하고 판단도 합리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뛰어난 윤리의식과 섬세한 감정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기술과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화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로봇을 마주 보고 있어도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에게 인간의 기억을 심어주면 로봇 스스로 자신이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로봇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어쩌면 인간의 영혼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마침내 모든 면에서 인간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첨단 로봇이 만들어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 생존 경쟁 과정에서 인간은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인간의 두뇌는 슈퍼컴퓨터로도 처리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늑대와 함께 자라난 아이는 늑대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그리고 원숭이와 함께 자라난 아이는 원숭이처럼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동물들 틈에서 살면 동물처럼 행동하고 인간들 틈에서 교육받으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라도 단순한 프로그램만 깔려 있다면 일반 컴퓨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인간의 두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능력과 기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인간의 두뇌도 태어날 때는 기본 프로그램만 깔려 있는 슈퍼컴퓨터처럼 기본적 생존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다. 현대인이 가진 모든 특성을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 집단,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고 인류가 출현한 이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말과 행동으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며 대대로 전해온 것이다. 영혼은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영혼은 육체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이며 제일 원인과 하나다. 제일 원인으로부터 나누어져 변한 것이 영혼이요 육체이다. 영혼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두뇌 작용의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영혼은 마치 로봇의 프로그램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활동하다가 할 일을 마치면 육체와 동시에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마치 사용하던 컴퓨터의 수명이 다 되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의 육체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라면 영혼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컴퓨터는 수명이 다 되면 해체되어 우주로 돌아간다. 영혼과 육체 또한 인간의 삶이 끝나면 모두 우주, 즉 제일 원인에게로 돌아가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합쳐지고 흩어지며 각각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